자, 안녕하십니까. 제이든의 소방학 43번째입니다. 앞 시간이 42번째고 25분 했어요. 자, 제목만 바꿨어요. 지금 5분도 안 쉬었고요. 1분 정도 쉬었습니다. 기출문제 모음 중성대 간부 후보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에 나온 거. 자, 14번. 몇 년도가 없네요. 아, 이거 지난주에 이거 이제 우리 그 문제풀이 하면서요. 이게 좀 어려워요. 굴뚝효과하고 중성대가 이제 합쳐진 이론인데, 이거는 유튜브 시간에 하자 해가지고 남겨놨던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부터 풀어보도록 합니다. 굴뚝효과가 뭘 하겠죠? 굴뚝효과는 밑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위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실제 굴뚝이 아니고 굴뚝처럼 밑에서 하부에서 위로 슝 올라가는 공기가 올라가는 흐름을 굴뚝효과죠. 그래서 굴뚝과 같은 효과를 우리는 굴뚝효과라고 착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굴뚝과 같은 효과. 그걸 굴뚝효과라고 합니다. 자, 실내 상부 압력은 높아지고, 왜 높아지죠? 신선한 바람 들어오면 여기 상부 압력이 높아지겠죠? 하부 압력은 낮아져. 하부 압력이 1.033이죠? 낮아져. 압력차가 발생하는데 그 중간에 실내와 실외의 압력이 같아지는 면을 중성대라고 한다. 컬렉트. 맞죠? 이거 잘 보이죠? 2번 봅시다. 굴뚝효과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굴뚝효과가 이제 이렇게 바람이 올라가죠. 공기가 올라가요.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화재실의 온도, 건축물 내의 온도차, 건축물의 높이, 외벽의 기밀도, 기밀도가 뭐죠? 공기 밀도, 각 층 간의 공기 누설 등이며 방지 방법은 바람을 막는 거다. 방풍이다. 맞습니다. 굴뚝효과에 대한 거. 의없죠? 자, 저층 건물이 저층 건물 1, 2층을 말합니다. 저층 건물에서 농연이 뭐죠? 짙은 연기입니다. 짙은 연기의 흐름은 화재로 인한 열. 또 그려볼까요? 자, 여기서 불 났어요. 2층 집이라고 합시다. 불 나면은 이거는 이렇게 수직이 엘리베이터 같이 우리 그 굴뚝효과는 가로하고 세로 이렇게 가로보다 세로가 큰 요 고층 빌딩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런 데서 일어나지 이 1, 2층짜리 이런 건물에서는 안 일어나요. 굴뚝효과는 절대. 물론 시험에 나왔고요. 그럼 이거는 뭐냐? 공기의 흐름은 열대화입니다. 이거는 열대화가 뭐죠? 열. 연기는 열. 대류. 연기가 흐르는 것은 대류 현상이니까 복사 현상입니다. 물질을 매개하면은 대류고 물질을 매개차는 복사라겠죠? 열, 대, 화, 화재 압력. 요거 물론 시험에 나왔죠. 열대화. 저층 건물입니다. 저층 건물의 연기 흐름은 열대화다. 근데 승진 시험에서는요. 승진이 뭐죠? 소방관 승진 시험에서는 연소 압력이라고 나옵니다. 같은 말입니다. 화재 압력이 연소 압력. 연소가 되니까 화재가 되는 거죠. 같은 말. 그래서 열대화, 열대연 뭐 이거 이해하면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저층 건물에는 굴뚝효과는 이런 데서 이루어지니까 가로보다 세로 공간이 훨씬 긴 데서 이루어지니까 이런 저층 건물 1, 2층짜리에서 안 일어난다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층 건물에서 농연의 흐름은 열대, 연소압력 등 화재 압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열대류 흐름, 계곡을 통한 외부 바람과 연소압력 등 화재 압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가 맞습니다. 키워드예요. 이제 좀 문장을 더 붙여놨죠. 자, 4번. 건물의 외부 온도보다 내부 온도가 더 고온이며 외부보다 내부가 고온이죠. 보통 그렇죠. 실내 공기는 위로 이동하고 여름철에 발생, 겨울철이 보일러 때니까 굴뚝효과가 일어나기 쉽죠. 그래서 여름철에 발생한다가 아니고 겨울철에 발생하기 쉽다가 답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지난주 어렵다고 해서 오늘 하기로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름철에는 어떻게 되죠? 에어컨을 떼죠. 그러면 여름철에는 반대로 생각하면 답이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가 차요. 에어컨 떼니까. 밖이가 따뜻해요. 그러면은 반대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우리 에어컨이 옛날에는 스탠드식인데 지금은 천정에 단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차가운 곳은 공기는 밑으로 내리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거 방금 배웠잖아요. 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풍풍풍 위에서 부력에 의해서 올라가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죠. 대류현상을 일으키죠. 찬 공기 내려와요. 그래서 에어컨을 천장에, 옛날에는 세우기만 했다가 천장에 다니까는 밑으로 내려오기가 쉽거든. 그래서 천장에 다니까 부피도 차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스탠드 에어컨인데 지금은 매립형 천정형 에어컨을 사용합니다. 과학이 그렇게 조금씩 발달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아직까지 시초인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굴뚝효과 반대는 역굴뚝효과다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있으면은 굴뚝효과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이 굴뚝효과죠.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역굴뚝효과는 간부보시험만 나왔는데, 자,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합시다. 큰 방, 작은 방이, 여기 이제 벽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창문이 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는 보일러 떼고 있어 1, 2, 3이에요. 그럼 여기는 2예요.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이 방은 1, 2, 3이고.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제 창문이 있으면은 3에서 2로 이렇게 되죠. 아까는 어떻게 했죠? 이렇게 올라갔었죠. 이렇게. 보일러가 고장 났어. 보일러 고장. 그러니까 온도가 낮죠. 찬 온도. 보일러 고장 안 났어요? 보일러 정상. 따뜻하니까 1, 2, 3이 되죠? 그럼 여기는 2죠. 상압이니까. 여기는 1, 2, 3에서 2로. 그럼 2에서 1로. 반대죠. 그럼 담배 피우면 연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걸 역굴뚝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역굴뚝효과 어려우면은 굴뚝효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역굴뚝효과까지 배웠어요. 자, 그래서 다음 거 봅시다. 14년 전라북도 거. 다음 중 굴뚝효과의 효과 등의 내용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역굴뚝효과 나왔네요. 역굴뚝효과는 화재 시 외부 공기는 상층으로 유입되고, 외부, 여기는 이제 다른 방해를 하겠는데 외부 공기가 있으면 상층으로 유입되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실내 공기는 건물 하부로 배출된다. 그래서 반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갔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간다. 왜요?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차니까. 에어컨 떼니까. 되겠죠? 따뜻하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다시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는 방 두 개를 그렸는데 저거는 방이 아니고 방 하나만 그립시다. 여기는 뜨거우니까 여름철 엄청 뜨거워요. 3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에어컨 뗐어요. 2예요. 그럼 여기에 3에서 2로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하부로 배출된다. 1번 맞고요. 2번 실내 천장의 고온의 가스가 바닥 쪽의 찬 공기의 경계선을 중성되려나. 실내 천장의 고온의 가스, 실내가 고온의 가스, 고온이죠. 온도가 높으니까 올라가서 고온의 가스가 바닥면에 찬 공기가 들어오면 찬 공기죠. 경계선을 중성되란다. 여기하고 경계선을 중성되란다. 이거 틀리죠. 여기하고 여기가 같아지는 압력을 중성되라 가지고 같아지는 이 면을, 그래서 위하고 아래하고 같아지는 중간의 면은 중성대를 하지 않고 뭐라 하죠?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불연속선이라고 그래요. 불연속선, 라인. 자, 3번 봅시다. 굴뚝효과는 수직 공간으로 이동하는 온도 잡력 차의 기류 이동이다. 기류가 뭐죠? 공기의 흐름을 포함한다. 3번 맞고요. 4번에 연도력가는 실내 온도차로 인해서 공기 부력을 압력차로 연기가 수직 공간으로 상승한다. 연도력가가 굴뚝효과 같은 말이겠죠. 밑에 들어와서 상승하고 있죠. 잠깐만요. 답은 지금 그 답이 아니라는 것을 2번을 지금 그냥 놓치고 들어갔네요. 2번이 틀린 답이었습니다. 2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실내 천정의 고온의 가스가 바닥 쪽에 찬 공기 경계선을 중성되라 한다. 이게 틀려요. 불연속선이라겠죠. 이거 해설이 있네요. 그렇죠? 위하고 아래의 중간지대는 불연속선, 안에하고 밖에의 압력이 같아지는 중성되라 한다. 되겠죠? 자,
울산 겁니다. 울산에서 건축물 상하의 내부와 외부 온도 기압차 때문에, 내부와 외부 기압차 때문에 건축물 하부에서 찬 공기가 유입이 되고 하부에서 유입이 되고 건축물 내부 동공기는 천장 쪽에서 올라가서 빠져나가는 현상이다. 공기 밀도가 감소돼요. 여기가 감소돼서 수직으로 긴 통로를 따라 강한 통풍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은 무엇이냐? 굴뚝 효과죠. 올라가는 현상, 그죠? 강한 통풍, 통풍이 뭐죠? 바람이 통하면서 슝 굴뚝처럼 올라가. 굴뚝 효과. 2번이 다 1번 아니고 2번이에요. 중성대 설명하면서 결과는 이 올라가는 바람에 올라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굴뚝 효과, 연돌 효과가 답이 됩니다. 됐죠? 올라가는 현상은 마지막 거. 우리 문장이 네 줄이죠. 네 줄이면 마지막에 있는 게 주로 위에 건 안 봐도 돼요. 앞에 한두 줄은. 자, 16년으로 갔습니다. 이제. 자, 건물 하지 실내와 실외의 정합이 같아지는 면을 형성돼 그 면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우리 보기에 중성대가 있으면은 전부 다 중성대가 답이었어요. 여태까지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자, 1번에 중심대, 2번에 중성대, 3번에 첨성대, 삼중점, 4번에 안전대. 만들어낸 말이죠. 중성대가 답이었어요. 보기에 있으면은. 우리 보기에 하지하중이 있었을 때 거의 다 하지하중이 답이었어요. 8번인가 나왔는데요. 하지하중, 하재비중, 역화하중, 역하비중, 답이 하지하중. 그 중심대, 삼중점, 안전대. 이거 삼중점은 이산화탄소의 그 기체, 고체, 액체가 공존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중성대하고 삼중점은 배웠는데 중심대, 안전대 이런 것은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것은 그냥 만들어낸 말입니다. 답은 2번 중성대입니다. 자, 2020년 간부 보러 왔습니다. 간부 보는 조금 문장이 길죠. 자, 건축물 하듯이 중성대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물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과 일치하는 수직적인 위치를 중성대라 한다. 건물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 그지? 수직적인 이 위치, 여기서 여기까지를 중성대라 한다. 1번 맞아요. 2번에 중성대는 상부는 열과 연기로 생존이 어렵고 상부는 열과 연기로 중성대 상부는 열과 연기로 생존이 올라가니까 하부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조금 더 살 수 있다. 생존이 더 쉽다. 쉽다한테 오탑니다. 쇠다 이렇게 돼 있네요. 3번에 중성대 상부는 기체가 실내에서 외부로 유출되고 극기가 되고 하부는 외부에서 유입된다. 배기가 되고 요거는 극기가 되는 거죠. 4번 소방관이 현장 도착 시 하부 출입문으로 짙은 연기가 배출되면 이리 연기가 나온다네요. 상부 계구부를 빨리 개방해야죠. 일이 안 나와야지. 일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일이 나오죠.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는 문틈이 있으니까. 강구하고 상부 계구부 개방을 강구가 뭐죠? 고려하고 그 말이죠. 고려하고 하부에서 연기가 배출되고 있지 않다면은 하부에서 연기가 배출되고 있지 않다면은 상부 계구부는 개방돼 있다고 판단. 하부에서 연기가 안 나오면 상부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 말이죠. 알았어요. 4번까지는 이해됐습니다. 5번. 중성대 하부 계급을 개방. 여기서 이제 중성대 아래에 이래지도 계급을 개방하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겠죠? 중성대 계급 개방하면은 공기가 유입되면서 연기가 외부로 배출돼요. 중성대는 아래로 내려온다겠죠. 이렇게 들어오면은 고무분선은 빠져나가고 중성대 내려온다겠죠. 왜요? 팡팡팡팡 올라가서 삼해지다가 이렇게 커지니까 중성대가 밀려서 내려오는 거죠. 중성대가 위로 상승하고 이게 틀렸어요. 아래로 내려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고. 여기 있네요. 아래로 내려오고. 중성대 하부 면적이 커져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하부 면적이 작아지죠. 소활동이 용이하지 않죠. 5번이 틀린 겁니다. 간부번은 오지 선택으로 25문제가 나오죠. 승진시험은 사지 선택으로 25문제. 그리고 비간부 시험에는 사지 선택으로 25문제. 올해부터 2022년 지금 막년에 다 돼갑니다. 내일 모레 막년인데. 자, 2021년
중앙통합 작년 겁니다. 화지시 발생 연기 소모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연기는 수직 이동 속도는 수평 이동 속도가 빠르다. 맞죠? 계단은 더 빠르죠? 그래서 이제 이 암기법이 요게 051에 2335번이죠. 051이 뭐죠? 0.5에서 1은 수직이고 2에서 3은 여기가 수평이죠. 수평이고 2에서 3은 수직이고 계단은 3에서 5죠. 계단은 왜 3에서 5m 발색이고 수직은 2에서 3이죠? 계단은 왜 계단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문이 있어요. 계단을 만들 때는 문을 분명히 만들어야 돼요. 문이 없는 계단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문틈으로 공기 흐름이 있으니까 3에서 5를 잡아줘요. 그래서 수평보다 수직이 많다는 거 알죠? 수직보다 계단이. 그래서 051이 부산 지역번호, 2335번이 우리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집니다. 051에 2335번. 안 그래도 외울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외우면은 조금 더 쉽고. 자, 이번에 연기는 강간계수가 증가할수록 가시거리가 짧아진다. 연기는 강간계수가 뭐냐면은요, 빛이 감소되는 계수예요. 연기가 많으면 빛이 감소되죠. 그러면 시야는 가시거리가 먼저 시야가 가능한 거리는 짧아지죠. 연기가 많으니까 빛이 감소되니까 강간계수가 증가한다. 빛이 감소된다. 감자가 느낄 감자가 아니고 덜 감자입니다. 감소할 때 감자 한문으로. 이해되죠? 2번. 혼동하면 안 됩니다. 2번. 강간계수는 느낄 감자가 아니고 덜 감자. 빛이 감소된다. 연기가 많으니까. 연기의 강간계수는 증가할수록, 그러면 연기가 많을수록 같은 말입니다. 가시거리 짧아진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성대는 실내하재시 실내와 실외 온도가 같으면 의미한다. 중성대는 실내하재시 실내와 실외의 온도가 같은 면을 의미한다. 가 꼭 맞는 것 같은데 저게 틀렸어요. 왜 틀렸죠? 온도가 같은 면이 아니고 압력이 같은 면이죠. 아차,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관찰력, 단어 함정 문제처럼 관찰력을 요구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워가면서요. 4번에 굴뚝효과는 3번 틀렸고요. 압력이죠. 온도가 아니고 압력이에요. 굴뚝효과는 건축물 내외 온도차에 의해서 내부의 동공기는 상승하는 현상이다. 내부의 동공기는 올라간다. 불에 의해서. 그렇죠. 자, 07년도 부산, 울산에 나왔던 건데요. 자, 실내화재가 발생하면 연소에 의한 기체는 온도가 상승하여 기류가 형성되며 연소가스는 실내의 기체는 밖으로 빠져나가죠. 올라가서. 동시에 그 실내와 실외의 정압이 정압 차이가 나는데 2, 1, 2, 3 그렇죠? 이러한 현상은 압력은 공간적인 평균을 이루러 가며 압력은 압력 평행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겠죠? 온도 평행의 원리 역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제 같아질 나가죠. 실내 공간의 어느 지점에 실내와 실외의 압력이 정압이 플러스 압력이죠. 정압은 압력이 같아지는 면이 있으면 보기에 중성대 있으면 중성대가 답이죠. 중심대, 중압대, 이제 중압대라는 말도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37도하고 35도가 있으면은 그런 말 했었죠. 앞 시간에. 밖으로 외부로 열이 안 뺏긴다면 두 개를 갖다 붙여 놓으면은 평균이 36도가 되는 거죠. 온도 평행의 원리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37도 손을 가진 남성하고 35도 손을 가진 여성이 악수를 했어요. 1분간 손잡고 있으니까 밖에서 시베리아가 아니라면은 그 전제하에서 온도는 36도가 둘 다 되는 겁니다. 그럼 뭐라겠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열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지난주 시간에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중성대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도 문제, 어렵다네요. 난도, 곤란하다. 이도는 쉬운 문제고 난도는 어려운 문제. 난이도는 어렵고 쉽고라는 뜻입니다. 자, 난도 문제. 실내의 내압과 실외의 외압이 일치하는 지점을 말한다. 중성대. 맞습니다. 1번. 낮은 극기구로 공기가 돌 때 중성대 위치는 낮아진다. 우리 이제 저거 막 찍어버리면 돼요. 고무풍선은 빠져나가고 중성 위치는 낮아진다. 2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 다 알았어요. 너무 쉬워요. 이제 난도 문제 아니 이동 문제예요. 3번 맞겠죠? 2번 틀렸으니까 극기구가 낮은 부위에서 위치함으로 고개를 숙여서 낮게 행동하는 게 안전하다.
소방관 무조건 낮은 위치예요. 소방관들은 열이 위에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그죠? 중성대 위쪽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방전술에 주의한다. 위쪽으로 막 압력이 차이고 연기도 올라가고 하니까 지붕 빨리 뚫어버려야 해요. 지붕은 여기서 뚫는 게 아니고 밖에서 여기서 밖으로 이렇게 해서 지붕을 해야지 안에 들어가서 뚫으려면 힘들죠. 위험하고요. 다 됐네. 자, 그래서 뭐 부족한 게 있을까요? 시간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자, 그래 오늘 중성대가 20분, 25분 해가지고 하나는 이론이고 하나는 계산 문제고 오늘 사실 연료지배형 화재, 환기지병 화재 엄청 어려운 기술 문제였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수험생한테 지금 현장에 와서 강의 듣는 실강생한테 주문 받은 건데 그것도 준비는 해왔는데 시간이 벌써 1시간 됐어요. 준비하는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43번째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조금 더 쉬운 소방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